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이죠, 대검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열받으시죠. 지금 검사들 아마 추석도 잘 못 셀었을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376회 압수수색을 하고서도 이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요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가 정치 찬압 수사, 조작 왜곡 수사, 요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숫자를 세봤더니 자기네가 이제 전부 다 지금 검찰 입장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 딱 36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배나 많이 부풀려서 지금 이제 언론 홍보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검찰의 반박문을 대대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검찰 못지않게 열불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서울구치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원들이 딱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검찰하고 내통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내통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영장 재청구 시점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 법조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걸 보면은 말이죠, 정말 이재명이 이번 영장 기각 딱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장, 이 실질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이미 처음서부터 이건 한 명의 판사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거,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규정이면 규정이고 법률이면 법률이고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요, 박찬종 변호사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박찬종 변호사가요,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대담한 내용을 제가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검찰 내부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예, 폭발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어제가 추석이었는데요. 맨 먼저 추석날, 바로 이제 어제요,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하고 윤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오찬은요, 지난번에 G7 정상회의 때 이 원폭 피해자들과 이제 면담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이제 추석 때 한번 방한 초청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어요. 이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대를 받은 원폭 피해 동포는 이제 85명인데, 이거 과거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 원폭 피해자들 생활도 굉장히 힘들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 원폭 피해 동포들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요, 자유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일본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이 영내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서 최선도 다하겠다.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대검 반부패 수사부가 지금 방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번 입장문에서요, 지금 민주당의 공격의 이 수위는 아주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저도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라는데 이건 제가 숫자는 안 세웠지만 이거 너무나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직접 이 반박할 만한 이 자료를 저도 이제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대검에서요, 반부패 수사부에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376회가 아니라 36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가 과하게 정치적인 수사이고 조작 수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 요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걸 갖다가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검의 이 입장 성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2022년도 6월에 수사팀 재편한 이후에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그리고 집행 횟수를 확인해 봤더니 대장동하고 우이대 사건에서 10번,
그 다음에는 쌍방울하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11번,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5번, 백현동 사태 5번, 성남 FC 사건 5번, 총 36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 대표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주거지라든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실시한 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과 관련된 장소는요, 도지사실하고 시장실, 그리고 구속된 정진상, 김용 사무실하고 주거지역 10곳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검찰이요,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거지하고 당 대표실하고 의원실, 의원회관 이거 압수수색 안 한다고 아우 검찰이 나를 예우해 주네 이렇게 좋게 생각합니까? 요렇게 예외적으로 배려를 해서 요런 민감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한 거를 고맙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376개 무모한 이러한 압수수색했다. 요쪽으로 프레임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판사가 당 대표의 지위를 높이 평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하고 기각시켰다. 이거를 우리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비판의 이 원조는 검찰에서 제공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니 왜 처음부터 주거지하고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가 여기 도대체 압수수색하는 게 뭐예요? 이거 당 대표이고 의원이고, 예? 이래서 지금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봐주는 프레임을 갖다가 법원이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이 먼저 만들지 않았냐? 요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굉장히 잘못했다. 예, 굉장히 잘못했다.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측에서 검찰 376회 압수수색 증거, 이거는 주장, 근거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요,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음식점 100여 곳에 매출 전표를 제출받은 것을 갖다가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지금 다 계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장동 김만배 일당하고 백현동, 그 다음에 위례, 이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문제, 그리고 이화영의 개인 비리 문제, 이런 것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간주해서 376회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말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에 문제가 제기돼서 2021년도 9월이잖아요. 그리고 금융당국이 통보한 것이 2021년도 10월. 이때는 이제 쌍방울 기업비리하고 대북송금 문제. 그리고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작년 4월, 22년도 4월. 이제 백현동 사건이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됐고, 그리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기소된 인물이요, 총 53명이고 그 중에 22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대장동과 위례 사건으로는 25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명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성남FC 사건으로는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요걸로 18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11명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은 2명이 기소되고 2명이 구속이 됐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그야말로 이 공범이면서도 이 공범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인물들이 구속이 됐거나 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몸통인 이재명이가 구속이 안 된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 공평한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376회 이 검찰에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런 거는 날새 가면서라도 그냥 빨리빨리 우리 국민에게 알렸어야 될 것이 아니냐. 너무나 좀 늦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무모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376회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그럴듯하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짜 이 숫자를 제시한 이재명과 민주당 일당들, 요것도요, 허울 사실에 의한 국가기관 검찰, 이거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거 검찰에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각이 곧 무죄임을 무죄다, 이렇게 판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가운데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어놨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맨 먼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법조계, 검찰 안팎,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지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수사 방향을 정했고, 그 수사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청구 여부도 이제 결정이 날 것이 이제 당연해 보이는데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 아니냐,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우선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 불구속 기소에 대한 죄송합니다. 의견도 있지만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영장 재청구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 전반적 주류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유창훈 판사가 829자로 되어 있죠. 이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내용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그러고서도 구속을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과 관련하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그 뭐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대장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요,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 상황, 그 다음에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의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요거를 고려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 자,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가 어렵고 제1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한다. 요게 이제 결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와 관련해서 검찰은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다.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실체를 규명해 나가겠다. 예. 이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아주 가능성이 제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은 언제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로 점쳐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보강수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법조계 의견, 그리고 이제 특수부 출신의 한 부장검사가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을 갖다가 재검토하고, 그래서 검찰을 향한 공세를 뒤집기 위해서라도 재청구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다. 이렇게 특수부 부장검사가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요, 상당 부분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 수사를 통해서 재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추가적인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이 쌍방울이든 백현동이든 간에 지시를 하거나 공모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발견된다면 충분히 재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요, 그 이재명의 직접 관여 여부, 그리고 확실한 증거 확보가 재청구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검찰은요, 영장 전담 판사의 심증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용수도 처음에는 기각이 됐다가 나중에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5번이나 소환을 해서 3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 기소가 돼서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가 있어요. 우병우 수석은 그러니까 영장을요 3번씩이나 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돌입한 것 중에 하나가 대장동 428억의 약정이잖아요. 그리고 정자동 호텔과 관련된 특혜 의혹은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자동 호텔이라든가 대장동 428억 아직 구속영장에 요거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요 부분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추가 소환하고 추가 기소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다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검찰 내부 분위기가 지금 아주 격앙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저의 이제 논평도 여러분들께서 뭐 좋아하시고 많이 들으시지만은 저는 뭐
분명하게 여러 차례 외교든 뭐 정치든 간에 저 말고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종종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리는데요. 자, 이번에는 박찬종 변호사는 뭐 모르는 분 없잖아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7시쯤 깰 줄 알았더니 네네. 아무래도 조금 자, 제가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깼어. 그래서 기각이라는 뉴스를 핸드폰 머리맡에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래 네. 툭툭 털고 올라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편안치 않습니다. 제가 이게 다시 한번 4시쯤 깼다고. 네. 나는 이게 영장 발부가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히 한 7시쯤 깰 줄 알았더니 네네. 아무래도 조금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깼어. 그래서 기각이 박찬종 변호사도 저하고 똑같이 확실했다잖아요. 머리맡에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래 네. 툭툭 털고 올라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편안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구속된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민망하게 됐지. 어제 저는 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장 발부된다. 지금 기각이 됐는데 네. 제 확신은 그 기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결론 부분인데 내가 미리 얘기할 것은 이번에 제가 아주 크게 느낀 것은 며칠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어. 야, 이 한 사람의 법관에게 중대 범죄의 피의자, 그것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인자인데 그런 사건을 한 사람의 법관의 손에 맡겨가지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걸 하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네.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장기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건 법정형으로는 3인 합의부에서 영장 심사를 하는 것이 나는 옳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하고 나서도 제가 서초동에 제 유튜브 방송국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보니까 막 고성능 스피커로 법원 쪽을 향해 가지고 저게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나 확신은 하지만 혹시나 확신은 법률적인 면에서 확신.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 그런데도 저런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가 통해버렸어. 그렇죠. 근데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말이죠. 박찬종 변호사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잖아요. 확신했다.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거 판사한 사람,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방송할 때는 저도 열받아 가지고 이게 뭘 입법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뭐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만 바뀌면 되는 건지 모르겠다 했는데요. 대법원 내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마음으로 얼마든지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대법원 내규도 바꾸고, 그리고 대법원 내규를 한번 바꿔놓으면 이거 뭐 계속 내규 또 바꿀 수 있잖아요. 대법원장 마음대로, 법원행정처 마음대로.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다가도 보완을 발전시켜 갖고 국회를 거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반드시 중대 사안의 경우에 영장실질심사는 복수의 판사가, 제가 그랬잖아요. 대등재판부, 지금 법원도 중대 사건은 대등재판부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부장판사 한 명에 배석판사 둘이 아니라 세 명이 전부 다 대등, 부장판사들만 갖다 딱 놓고 심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의 제도 개선도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박찬종 변호사가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것도 또 한번 여러분들께서요,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찬종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법조계 원로가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죠. 영장 청구가 된 것이 세 가지 사실이죠. 그 위정교사 부분, 그 다음에 백현동 배임죄,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근데 위정교사 부분은 뭔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을 받는 법정에 나온 증인이 2003년도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 시절에 검사를 사칭한 일이 있는데 그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상 토론 과정에서 그 사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내세웠는데 그 증인을 배후에서 내가 관계없다고 진술하라. 그러니까 그 녹취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게 위정교사 부분인데 그럼 검찰이 그 부분 위정교사 부분을 왜 굳이 영장 청구하는 그 주 사실인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그것을 모두에 올렸는가 하면 피의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인성이 이런 사람이다.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는 이화영 씨를 둘러싼 일련의 위정교사 조작의 혐의가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접경 이 사람은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세웠어. 그 배우 말씀대로 그거 유죄라고 했어. 유죄. 위정 인정된다고 했다고. 그게.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위정이 인정되는데 틀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대사안의 이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세 가지 사실 중에 위정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기각 사유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내가 기각해야 되겠다고 딱 생각하고 거기에 꽤 맞춤형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인 사람을 내 손으로 구속시키긴 뭐하니? 야당 대표는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 하는 생각을 딱 붙여놓고 거기에 맞춰서 비록 혐의가 소명이 돼도 더 이상 추가 증거인멸은 없을 거니까 라는 이유로 기각시킨 것 같아요. 두 번째 백현동 사건도 지금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말이죠. 이 정도로 이 판사가 미리 기각이라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기각시킨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이 세 가지 사건을 꽤 맞춘 판결을 내놨다.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다. 요 점도 박찬종 변호사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도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는 뭐 아주 원로 이 법조인이고 이 생각이 다 똑같다. 그래서 이번 영장 기각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추가 보완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판사 지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판사도 한 명이 할 게 아니라 2명 이상의 복수 그리고 이 모순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저의 결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되고요. 이번 추석 민심들이 이제 분노하게 된 것이 바로 이번 추석상 이 밥상머리 대화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이 왜 구속을 못 시킬 거야? 봐주는 거야 뭐야? 아니면 죄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번 영장 기각이 결국 불을 질러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은 이 정도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나들고 있는 괴담 두 가지는요,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